안녕하세요. 스타트업TV 이보영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업체 스튜디오 미르의 유재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 게스트로 스타트업 타임즈의 그 신희철 대표님이 유재명 대표님한테 궁금하신 게 많다고 또 특별히 패널로 나오셨는데요.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애니메이션의 아카데믹격인 미국 애니 어워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아카데미라기보다도 그래미 어워드에 가까운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미 어워드는 그의 전미에서 그의 가장 성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뮤지션들, 아티스트들한테 이제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이죠. 근데 아카데미 상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영화들을 많이 출품해가지고 이제 하는 상이고요. 근데 애니메 어워드 같은 경우는 그의 전미에서 가장 애니메이터들이 의미 있는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좋은 작품 성과를 낸 사람들한테 상을 주는 그런 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미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 동양인으로서 거기서 상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처음부터 그럼 미국 진출에서의 성공을 기대하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미국 진출의 계획은 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을 가야겠다. 미국 쪽의 어떤 좀 글로벌한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꿈꿨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할 욕심이 있었고 계획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성과가 이만큼 올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다만 작품을 지금 저희가 하는 작품이 호라이 전설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만들면 그들도 좀 이렇게 그만큼의 어떤 피드백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더 크게 나온 거죠. 예, 전체 케이블 1위라는 게 이제 애니메이션 역사상 거의 나오기 힘든 그런 시청률인데, 동양인으로서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부분 계속 시청률 1위를 기록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성공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어느 정도 시대적 상황들이 맞아 떨어진 거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거를 알고 그다음 미국 어떤 트렌드를 알고 데빈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잘 맞아 떨어졌던 거고, 결과가 좋았던 것에 대해서. 네, 강남 스타일 싸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영어를 잘 하시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나요? 예, 전혀 못합니다. 싸이랑은 비교가 될 수 없겠죠. 싸이는 워낙 뛰어나신 분이고 기질이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비교는 안 되죠. 근데 특히 언어적인 문제에서는 많이 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오랫동안 미국 문화, 그러니까 미국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니메이션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이 씨 같은 경우는 언어가 굉장히 잘 됐고, 주 무대가 한국이었던 반면에 저는 언어는 전혀 안 됐는데 거의 이해를 다 미국과 일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적 습관, 그 다음에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읽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겠죠. 미국 시장을 이미 파악하고 계셨던 거네요. 글쎄요, 시장 파악보다도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 트렌드,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그런 개그 코드나 아니면 그들이 코드를 조금 더 이렇게 읽는 게 빨랐던 거지, 그거를 우리가 파악했으니까 이거 이대로 가자 이렇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컨텐츠 분야 애니메이션도 포함해서요. 한국하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 좀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규모가 굉장히 다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 미국은.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제가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적인 성숙도가 조금 더 앞서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DVD나 아니면은 이런 영화 같은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둠의 경로로 단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거를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만들고 나서 제대로 된 어떤 대가를 받다고, 지불을 이제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들 때도 유니크하죠. 유니크하고 그들이 이제 그걸 또 사서 보면서 또 같이 동참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컨텐츠에 같이 들은 그런 흐름에.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도 재밌고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규모가 좀 규모와 그다음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성숙도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예. 대표님 혹시 영화 보실 때나 예. 직접 다 극장에 가시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이렇게 뭐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저도 다운을 받습니다. 봤는데 극장에 자주 가는 편이지만요. 예,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예, 그거를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많이 보니까. 예, 혹시 이렇게 그 미국에서 네. 그런 어워드도 받으시고 어떤 미국 문화를 이미 이제 예. 많은 작업을 통해서 좀 익숙해지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애니메이션 분야시지만 예. 이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CEO들이나 예. 예비 창업자들한테 예. 미국 쪽으로 이제 진출할 때 예.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문화적으로 익숙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까요? 다른 업계에서도? 글쎄요, 다른 업계가 제가 함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운 문제지만 예. 뭐 꼭 굳이 꼭 이렇게 이유라기보다도 좀 뭘 준비할까라고 찾은다 그러면 글쎄 우선 그거보다도 본인이 잘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면 예 그게 좀 도움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할 때 가장 빨리 이렇게 이만큼 자리 잡을 수 있던 가장 큰 이유가 신뢰였어요. 신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을 하면 그걸 또 알아요, 걔들이 그걸 다. 그게 가장 중요시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20년 이상의 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시면서 이미 신뢰를 많이 쌓아놓으신 거네요.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래도 막상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외 진출을 하다 보면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셨나요? 그게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예,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나 잘났어가 아니고 정말 그게 더 어쩌면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어려운 게 없었다는 거는 그만큼 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거거든요. 경험이 없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미국 진출하는데 어려운 게 없었다는 거는 역으로 말하면 그럼 왜 그렇게 쉽게 됐느냐라고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 쉽게 됐던 걸 찾아야겠죠.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신뢰였어요. 결국 보니까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딱 그렇게 창업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신뢰를 쌓는 동안 어땠냐면 그건 굉장히 힘들었죠. 그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거 그 미국인들이 웬만하는 음악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인정하는 물론 한번 인정하기 시작하면 또 끝까지 믿어요. 또 굉장히 오랫동안 믿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쌓아왔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신뢰 쌓기 위한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애니메이션 미국 진출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호라이즌스라는 작품을 쓴 글 쓰는 친구가 있어요. 브라이언 코니치크라고. 근데 이 친구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그 친구가 애니메이션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한국에 배낭을 메고 와서 같이 3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들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약간 좀 서운했었던 게 저 친구는 왜 자기 작품에 그렇게 올인 안 해주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내가 마음이 열릴 때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가섰죠. 제가 이제 네 작품이 좋아야 내가 하는 거지. 네가 아무리 미국 놈이고 네가 아무리 거대 자본이 어떤 그걸 갖고 왔다 하더라도 내가 열리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얘가 좀 프로페셔널하게 다가오길래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만들었던 게 그게 이제 예전 라스테반드라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원작이 됐던 아바타 앙의 전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대박을 쳤는데 그 작품의 오프닝을 만들 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냥 그 친구의 아마 어떤 미국의 커넥션을 연결하려고 내가 덤볐다면은 아마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제 스스로 그냥 이렇게 좀 가치를 올렸던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결과론적으로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예. 보통 스타트업계를 봐도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 예. 혹은 이렇게 이제 VC들이나 엔젤 투자자를 찾아다니는 경우보다 예. 오히려 거꾸로 예. 엔젤 투자자가 예. 혹은 VC들이 예. 그런 기업들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훨씬 더 계약 성사율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나.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업체들과 음. 계약을 하기 위해 혹은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뭐 어떤 목적을 두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진짜 막상 제작하실 때 그 예. 비용이 뭐 편당 어마어마하게 드는 걸로 알는데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다? 그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업계의 놀이기 때문에 저희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예, 제작 비용을 충당하는 건 사실은 저희가 충당하기는 어려운 금액이에요.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니메이션 시장이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국이랑. 그러니까 그만큼의 자본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네. 일단 그 코라이 전설은 그 유아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청소년물입니다. 예. 유아용은 아니에요. 국내에 혹시 방영 언제쯤 방영되나요? 10월 10일 날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널도 SBS 닉 채널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방송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부분 그 애니메이션 사업을 딱 생각하면 예. 뽀로로라든가 이렇게 예. 대부분 유아용 콘텐츠를 좀 많이 좀 떠올리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또 청소년 대상 이런 애니메이션인데 이 사업을 국내에서 또 앞으로 뭐 전개하는 데 대해 좀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거는 꼭 비단 국내뿐만은 아니고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시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우선이겠죠. 근데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시장들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혹시 뭐 피카츄를 아시나요? 그 피카츄 같은 경우도 예, 유아용 대상이죠. 뽀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거꾸로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배트맨이 있고 슈퍼맨이 있고 이건 애니메이션이에요. 먼저 쇼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과연 유아용 시장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죠. 그러면 어디에 타겟이 있냐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그건 캐릭터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속성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그 뽀로로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캐릭터를 예쁘게 보여줘서 이거를 구매 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거기에 인형을 팔아먹고 아니면 그 뭐라 그러냐 뭐 머천다이즈 예, 이런 거를 많이 하죠. 그런 사업 구상을 하시고요. 근데 미국 애들 보면 그런 거는 둘째 문제 같더라고요. 가장 크게 보는 게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야기가 재밌느냐. 그리고 그 캐릭터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래서 배트맨, 슈퍼맨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하나가 있는데 뭐 태권보도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딱 부각되는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얘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얘는 굉장히 내가 앞으로 얘한테 충성하고 싶은 캐릭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캐릭터가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단말성으로 끝나는 거죠. 그냥 뽀로로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가 자체가 그냥 그 순간순간에 아이들한테 그런 뭐라 되나 그 감흥을 주는 것 뿐이지 이 아이들이 계속 그거를 그 다음 얘기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러티브가 얼마나 있냐, 그 안에 이야기가 얼마나 있고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있냐에 대해서 게임에 집중할 텐데 그냥 보여주는 것만 화려하면은 그건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보니까 미국 애들이 그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시 느끼는 게 이제 스토리텔링이고 얼마나 이야기를 재밌게 끌어가냐가 그리고 얼마나 캐릭터를 잘 살리냐가 중요한데 코라는 그거를 굉장히 잘 살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코스프레 같은 거 있잖아요. 코라 복장 입고 와서 저희들이 캐릭터 디자인한 거 보고 미국에서 실제로 10명이나 애들이 지네들 비행기표를 사서 와서 사인받아 갑니다. 그만큼 그 캐릭터성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한 거죠. 근데 그거를 살려주는 거는 그건 이제 작가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그들의 어떤 그 관객들한테 잘 심어주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큰 그 어떤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뭐 해봐야죠. 해보고 답을 내보겠습니다. 아마. 그 스토리텔링 부분에서요. 그 보통 보면 이제 그 예를 들어 장화시는 고양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토리가 풍부하다는 얘기를 보통 그 슈렉 같은데 나왔던 장화시는 고양이가
엄청난 인기를 얻자 예. 장화시는 고양이로 스피노프 전략을 사용해서 그렇죠. 회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요런 형태의 스토리텔링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 캐릭터들을 살린다는 건 그러면서 배트맨 로빈은 배트맨 속에서 나왔던 서브였죠. 근데 걔가 갑자기 이제 또 하나의 캐릭터가 돼가지고 또 만들어지고. 근데 그거가 되려면 사실은 미국 시장이 참 그래서 사업하기는 좋습니다. 왜냐면 한번 걔네들은 충성도를 가지면 끝까지 가거든요. 예. 20대 때, 10대 때 봤던 배트맨은 40대, 50대 때도 보면서 좋아해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 이제 정서가 조금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루한 거는 다시 잘 안 보려고 하는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뭐 차를 팔아먹든 뭘 팔아먹든 좀 오래 가니까 충성도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장이 조금 매력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 오래 있었는데 일본도 애니메이션으로 좀 유명한 강국이죠. 굉장히 강국이죠. 네. 따로 일본을 생각하지 않으셨던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우선 가장 큰 거는 너무 잘하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하기 때문에 타인들과의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너무 독보적이라는 말은 다른 과 연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건 잘하는데 남들 건 융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품들, 자기의 콘텐츠는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갖다 만들어내는데 팔아먹는 것도 자기네 시장 외에는 잘 안 팔아먹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은 일본 내에서 어마어마한 1000만 이상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그건 한국에서 몇만 들었습니다. 몇만. 정확히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몇만 들었는데,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디즈니, 그 당시 디즈니 작품 마다가스카르인가요? 콩팬더가 그 당시 개봉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예, 그 당시 개봉했을 때 어마어마한 관객이 들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자기네들 문화, 그러니까 그런 자기네들 만들고 갖다 전 세계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포괄성을 갖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좁습니다. 자기네 거를 자기네가 만들고 자기네가 이렇게 소화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들한테 맞춰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굉장히 되게 힘들어요. 특히 애니메이션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직접 사업을 시작하신 다음에 좀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거나 달라진 부분이 있으세요? 예, 바뀌죠. 왜냐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할 때는, 감독을 할 때는 이제 제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이라기보다도 조금 제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들도 있고, 예, 좀 많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특별히 창업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특별히 창업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예, 제가 애니메이션을 23년을 했고, 20년 동안 애니메이션 하면서 10년 넘게 감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하면서 상도 받고, 나름대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런 명예? 이런 것들도 얻었는데, 굳이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어서 그래야 되는 어떤 명분은 없었어요. 단, 그냥, 이 애니메이션 업계가 계속 고인물이 돼가고 오고 있다는 건 답답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건 조금 얘기가 좀 빗나갈 수도 있지만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류라는 게 떴던 거는 그들도 굉장히 무엇인가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왔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콘텐츠 시장이 그 당시에 뭐 드라마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 계속 죽고 있는 마당에 이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절박함, 절실함이 그 사람들을 뭉치게 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에 나가서 HP가 뭐 대박이 터지니까 나오고 뭐 이런 흐름들, 이런 기류들이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게 20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애니메이션이.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전엔 좋았는데 이게 하청 시스템으로 붙이다 보니까 일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막 요동을 치는데, 계속 내리막길 걷고 한국에서 작품을 만들어도 극장의 상영도 다 깨지는 거죠. 얼마 전에 마다가 나온 암탉 외에는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우울함? 이런 것들이 이제 애니메이터들을 계속 그 어두운 환경들이 짓눌렀고, 그거를 무엇인가는 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예,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를 모아보자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모아서 그러면 새로운 희망을 좀 봐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된 거고, 돈을 생각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뭐 예비 창업자들이 계시면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 돈을 이제 너무 돈만 바라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저도 이제 뭐 전문적으로 경영을 배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업의 첫 번째 그 추구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근데 그 이윤 추구가 요즘은 아니라고 하대요. 많이들 경제학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예, 그 그러니까 뭐 직원들도 그렇고 그 CEO인, 그러니까 대표인 저도 그렇고 성취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단발적으로 돈을 확 벌어도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고 뭘 하고 싶다는 게 없으면은 계속 거기서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한 번 벌면 뭐합니까? 금방 까먹는 건 금방인데. 근데 그러려면 계속 재미있는, 그 다음에 즐거운 일거리가 나와줘야 되고, 그러려면 직원들도, 제가 그러면 뭐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이 그만한 보답을 받아야 되고, 그만큼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그거를 빨리 열어줘서 그것들이 이제 그 이슈화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 작업에 참여한 그런 어떤 그 피드백, 혹은 또 그거에 대한 보답이 생겨야지만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고 싶겠죠. 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지금 조금 맞아떨어진 게 미르가 이제 조금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요, 스타 애니메이터들을 모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결국 그 같은 업계에서, 그러니까 종류별로 있겠죠. 뭐 디자이너가 됐든,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 프로그래머가 됐든, 스타급들을 이렇게 모아서 스타 기업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많으신 이제 CEO분들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많으신데, 요 노하우나 어떤 이것도 혹시 운이 좋으시겠지? 왜냐면 그건 운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거기에 모이는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최고의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모은 거는 그건 운이 아니죠. 왜냐면 그들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거예요, 명분. 그러니까 이유가 정확히 해야 되고, 그 희망을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어찌 보면은 살짝 사이비 교주도 돼야 돼요. 그래서 사기도 쳐야 돼요. 사기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조금 지금 잘 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뭐 SM, 뭐 JYP, 그다음에 YG 이런 데죠. 이 세 회사의 공통점은 CEO가 아티스트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티스트 출신이라는 거는 그걸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싸이를 보아처럼 키웠다 그러면 과연 싸이가 그렇게 그런 어떤 탤런트가 나올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저도 그 의심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티스트는 그걸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탤런트를.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아니면 성향을 볼 줄 안다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프로그램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해봐야죠. 해보고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꼭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떡볶이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떡볶이 본인이 만들어보고 맛을 볼 줄 알아야지. 그 다음 재료가 뭐 들어갈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무턱대고 돈만 먹겠다고 덤비면 글쎄요, 그게 글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이렇게 순서를 보면은 우선 본인이 경험을 하는 거, 그다음에 그 경험 데이터로 그 눈을 보는 눈을 키워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 때 명분과 이유가 확실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좋은 표현으로 치면은 겁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실패한 경험이 없으니까 겁이 없이 나갈 수 있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누리라는 거를 좀 서서히 깨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파트너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거를 더 배가시켜야겠죠. 이제 그러면서 직원들이 그거를 따르게 만드는 건 그 친구들한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한 결과물을 가지고 자신있게 가서, 자,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품이 분다스라는 작품인데, 소니 피처스라는 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니 피처스는
한 번도 한국 회사에다가 한국 회사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다가도 그 작품 전체를 맡겨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저희 계약을 할 때 이번에 계약할 때 다 주려면 다 주고 말라면 말아라.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 자신감은 물론 다 따왔어요. 다 가져왔고 그게 이제 프리프로 메인 프로 전체 합쳐가지고 다 가져왔는데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들도 굉장히 겁을 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신뢰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가 자신감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도 젊으니까 뭐 실패가 뭐 한국 요즘에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저는 실패가 두려운데 근데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해서는 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실패라는 건 또 다른 나의 어떤 동력이 되는 하나의 어떤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떤 딜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한번 부딪혀보고 그 경험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 나한테 축적된 한테 데이터가 될 거라는 것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신지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뭐 중소도시도 좋고요. 이런 도시에다가 미르만의 어떤 킹덤, 그러니까 미르만의 기업 특화된 도시를 만들어 보는 게 저희 꿈인데요. 그게 이제 문화적인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는 코미콘이라는 어떤 큰 축제를 열어서 샌디에이고가 그 스스로 거기서 벌어든 돈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먹고 산대요. 근데 그만큼 큰 축제가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하나로요.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고 뭐 만화도 그렇고 많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축제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들도 한국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작은 도시라도 좋으니까 그런 데다가 하나의 어떤 고용과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 꿈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잘해야 되는 걸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필로 자기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그림을 그려서 그걸 이야기를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매력적인 일을 한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2D의 매력을 우리는 굉장히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3D 같은 경우는 약간 기계로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움직여서 이제 보여주는 거라면 저희들은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을 섞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하고 애니메이션의 처음의 기원이 그거였으니까요. 그림으로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의 어떤 장르가 생기는 거였는데 그게 그런 걸 놓치고 싶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잘하는 걸 가지고 하나의 어떤 문화 상품화 시키고 그 상품이 하나의 어떤 도시가 문화 어떤 그 상품을 인해서 굉장히 자족할 수 있고 굉장히 뭐라 그러나 성숙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는 게 저희들 목표고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유재명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다른 대표님과 함께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